날개 단대, 날개 달았대. 한국대학교 동문들의 꿈을 이룬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날개 달았대의 MC 크리에이터 이혜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1, 2학번 고승현 선배님을 모셔봤는데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1, 2학번으로 단국대학교에 입학한 후 회계학을 전공하였고 또 현재 산업은행에서 재직 중인 고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산업은행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산업은행의 연금사업실에서 연금상품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상품팀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고객님들께서 퇴직연금을 저희 은행에 맡겨주셨을 때 아무래도 퇴직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묵히는 돈이다 보니까 그냥 두면은 불어나질 않잖아요. 네. 고객님들께서 이런 상품들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예금이나 펀드들, 다양한 상품들을 선별을 하고 그 상품을 저희 은행에다가 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자산 운용사들도 많이 만나고 있고 타 기관들이랑도 연락할 일이 많습니다. 금융공기업은 일반 은행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적 금융을 취급하다 보니까 이익을 쫓는 면이 강하게 있지만,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을 쫓는 면이 많이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는 현재 탄소 중립이 굉장히 화두이잖아요. 저희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낮춰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직업들 중 금융공기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네, 아무래도 저의 가치관과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저희 회사가 굉장히 그 자기 발전에 지원이 두둑한 편인데요. 해외 연수나 해외 지점에서 근무할 일도 굉장히 많은 만큼 지속해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멋있는 분이시네요. 뭔가 자기 발전 그리고 뭐 국가의 공익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 빠질 수 없는 질문이겠죠? 혹시 연봉은 얼마실까요? 알리오 공시 기준 약 5천만 원 정도 초봉으로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너무 부러운데요? 회사가 야근이 좀 많다 보니 야근 수당을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풀로 야근을 때리는 동기와 비교했을 때 100만 원 이상 정도 월급이 차이 나기도 합니다. 성과금도 따로 챙겨주시나요? 성과급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성과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저는 초년차다 보니까 아직 해당 성과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시면 저 혹시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가시죠. 할까요? 제재도 따로 있을까요? 투자금융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특정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걸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본부에서 이제 문서가 날라와서 국내 주식 보유 현황이나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필기를 뚫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2년 정도 필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영 직렬로 입행을 했기 때문에 그 회계사 강의를 중심으로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농협은행을 다니다가 금융공기업을 가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겨서 퇴사를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서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끝내고자 정말 하루에 순공 10시간 정도를 찍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회계사 1차 강의뿐만이 아니라 2차 강의까지 보면서 공부를 했었고, 하지만 이렇게 필기를 뚫는다고 해도 굉장히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수월하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스터디를 통해서 면접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각종 대외 활동이나 인턴 활동 등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 준비는 혹시 어떤 거 많이 하셨나요? 저는 사실 인성 면접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학교 다닐 때 회계학과라는 특성 때문에 PT를 해볼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만들어서 PT 연습을 또 많이 하였고, 논술 스터디를 들어가서 논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PT 면접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파스터디 같은 것을 만들어서 토론 면접을 연습을 한다든지 한 번씩 인성 면접을 연습하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면접 연습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들어가고 싶었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면접을 앞두고서는 한 30번 정도 모의 면접을 돌리고서 면접장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면접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면접이 혹시 몇 종류나 될까요? 저희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행했을 때 기준으로는 PT 면접, 토론 면접,
팀 과제 면접이라는 게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직무 적성 평가, 인성 면접이 있었습니다. 총 4가지 종류로 면접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아침 한 8시 반부터 들어가서 면접을 시작을 했고 또 점심을 먹고 오후 한 4, 5시까지 계속해서 면접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면접 시간 자체는 2, 30분대로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지원자 수가 많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좀 길어서 사실 졸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시긴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밥도 주시나요? 네, 밥도 줍니다. 밥 주면은 면접 한번 볼만할 것 같은데요?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럼 아까 언급하셨던 것 중에 대외 활동도 언급하셨는데 네. 어떤 종류의 대외 활동 하셨을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에는 이제 저희 단국대학교 홍보대사인 날개단대 활동을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사실 제가 농협은행에서 3년 차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장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준비 기간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산업은행 자체는 1년 정도 걸렸고요. 농협은행을 준비한 거는 약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입행 시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혹시 하나만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입행 시에 제가 면접을 이제 PT 면접을 들어갈 때였는데 저희 회사가 PT 면접을 이제 그 PT 면접 주제를 자기 손으로 써서 이제 들어가요. 이제 제가 발표할 논제를 다 정리를 하고 이거를 다 써서 직접 손으로 써서 그 면접관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오타를 낸 거죠. 잘못 쓴 게 있어서 그걸 발표를 하다 발견을 해가지고 면접관님들께 면접 도중에 죄송합니다 하면 한 3번 하고서 면접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래도 붙으셨네요. 다행히 큰 실수가 아니었고 제가 빠르게 정정해서 그런지 귀엽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 업무 강도는 많이 힘드신가요? 일단 그거는 부서 바이 부서인 게 가장 큰데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7월 12일에 시스템이 새로 오픈되기 때문에 야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점에 있거나 아니면 본점에서도 기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은 현재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야근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랑 친한 동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 퇴근 시간이 한 10시에서 11시 정도로 굉장히 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 근데 이게 항상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은 네. 이제 자금 수요가 몰릴 때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 거래처에서 이제 우리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출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걸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야근 수당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친구의 지갑은 굉장히 두둑합니다. 혹시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10시, 11시까지 야근을 하고 수당을 받는다 아니면 칼퇴를 한다 둘 중에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저는 무조건 후자입니다. 칼퇴요? 네, 저녁 있는 삶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죠. 그러면 혹시 입사 전후로 생각하는 점이 달라지셨던 거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아무래도 농협은행에서 근무를 할 때도 수신 업무를 주로 봤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산업은행은 기업금융이 주축이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입행을 해서 여전히 수신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이 저의 생각과는 살짝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에 취업 추천하시나요? 네, 추천합니다. 사실 제가 산업은행에 입행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었고 또 준비를 하면서 저희 산업은행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이었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상위권 대학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친구들은 선배들의 도움을 받고 또다시 후배들을 도와주면서 그 후배들이 다시 입행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학교 후배들이 산업은행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금융공기업 굉장히 괜찮은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날개 달았대 필수 코너 대학생활 그래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왜 경영학과를 선택하셨을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은행원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은행원이 되기를 희망하셔서 그때부터 막연하게 난 경영학과 가서 은행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영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회계학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 큰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입학을 했는데 이제 분반을 해야 되니 선택을 해라라고 하셔서 옆에 있는 친구가 회계학을 선택하길래 저도 회계학을 선택했다가 이렇게 회계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꿈이 은행원이셨던 것 치고는 1학년 때 그래프 점이 생각보다 조금 낮은데 혹시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 본가가 그 전라북도 군산이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기대감이 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여기에다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는 조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혹시 네. 이때는 또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놀기 시작했죠. 이때 사실 학점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때 학점이 좀 안 좋았고 이제 제가 이 3학년 때는 이제 날개단대 활동을 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또 되게 재미있게 네, 학교 생활을 또 보냈었고 그리고 이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3개씩 하면서 돈을 굉장히 열심히 모았었는데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조금 더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휴학을 갑자기 2년을 하고 해외를 가게 됩니다.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서 1년 반 정도를 살다 왔고요. 돌아와서 이제 느즈마키 복학을 하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좀 인생에서 약간 네, 학교 생활에서 약간 좀 네, 낮아지는 하락세를. 시기가 옵니다. 저희 취업 필수, 졸업 필수인 토익은 혹시 언제부터 준비하시고 총 몇 점이셨을까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해외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해외에서 갔다 왔으니까 잘하겠지 하고서 무대포로 봤다가 점수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 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오전에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무를 하고 오후에 학원을 가서 공부를 계속하고 그 생활을 한 3주 정도 반복을 했더니 처음 점수 930, 두 번째 점수 950까지 찍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 네 시기별로 네. 학점도 한번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학점이 제 기억으로는 3학년 때 한번 4.0을 넘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학점이 막 엄청 좋았던 건 아니긴 한데 일단 2학년 때는 3.5 정도로 좀 많이 낮았었고 그냥 평균적으로는 제가 졸업을 할 때 3.99로 학점을 졸업을 했습니다. 사실 0.01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요 하고 이렇게 교수님께 메일을 써보기도 했는데 칼같이 거절당해서 3.99로 최종 학점 졸업했습니다. 3.5가 낮은 건가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 티끌모아 태상, 성명 고승현, 소속 당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회계학 전공. 위 사람은 우리나라 금융경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재로서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림. 2023년 6월 4일 당국대학교 홍보대사 날개단대. 자, 여기야. 감사합니다. 짠. 오랜만에 상 받아보네요.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하고 나서 후회하자를 선택하는 쪽이어서 뭐든지 일단 하고 나면 뭐 실패든 성공이든 어떠한 경험이 나의 앞으로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도전하는 쪽을 선택을 했었고 실제로 도전을 하고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적도 많고 살짝 후회했었던 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후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후배들도 뭐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도전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거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사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회 없이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